안녕하세요. 진정한 마음을 연결하는 4단계 공감대화법, 사랑받는 대화법 저자 조한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레와 같은 박수.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이 떨리는데요. 박수 소리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2022년 봄에 추앙 신드롬이라고 하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기억나시죠? 굉장한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인데요. 주인공 연미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쳤습니다. 모든 관계가 노동입니다.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어디에 갇힌 것 같은데 어디를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다양한 인간 갈등 속에서요, 이렇게 고뇌하고 갈등, 상처, 염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제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는 이렇게 많은 상처와 갈등과 단절, 염증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좀 극복하고 해결해 보고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공부한 것이 바로 공감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공부를 하면서요, 이게 너무나 저한테 좋아서 제가 일상생활에도 정역공을 좀 해봤는데 진짜로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전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기업교육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이나 리더십이나 코칭, 멘토링 다양한 강의를 조금 강의를 할 때 이 공감에 대한 걸 조금 살짝 넣어서 강의를 좀 해봤습니다. 공감이 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실습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로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엄청났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나 다른 내용으로 강의할 때도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었는데 이것이 무엇이 달랐냐 하면요. 강의가 끝난 이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강의 내용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좋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공감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걸 진짜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강사님. 저 개인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코칭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을 때마다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계 갈등에서 좀 해방되고 싶어 하고 이것을 좀 탈피하고 극복해 보고자 공감에 대한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이렇게 마음을 연결하는 4단계 공감대화법, 사랑받는 대화법에 대해서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책입니다. 오늘은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미니 특강으로 사랑받는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간단한 팁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요, 우리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관계 하이파이브. 네, 감사합니다. 그 하버드대 조지 밸런트 교수가요, 1930년대 말에 하버드생 입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70여 년 동안 추적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제1의 조건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돈이나 학력이나 지방 같은 이러한 조건들이 아니라 바로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훌륭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너하고 나, 우리를 연결해 주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연결해 주는 수단이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감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4단계로 정리해서 사랑받는 대화법에 대해서 정리한 저의 책은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책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연결되는 그런 사랑받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말을 정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하고 단절되는 느낌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은 사랑받는 말이 아니라 미움받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공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움받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하고 있다면 한번 체크해보고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미움받는 대화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책에요, 챕터 2에다가 우리도 모르게 대화를 단절시키는 10가지 습관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함께 보시면 1번 평가 판단하기부터 10번 감정 흐름 중지하기까지 10가지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모두 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고 알찬 내용으로 제가 구성해서 적어놨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짧은 관계상 3가지 정도를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다른 내용들도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 내용들은 책을 통해서 읽어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미움받는 말. 첫 번째는 강요하는 말인데요. 강요하는 말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벌이나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위협이 내포되는 말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의사 표현의 한 형태이기도 한데요. 특히 힘 있는 사람이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저도 일상생활에서 주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말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내 말대로 해. 다 먹어야 돼. 당근부터 먹어. 이런 말들이 강요하는 대표적인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굉장히 포장을 잘해서 얘기하거든요.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지만 밑바닥에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라는 강요하는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요, 특히나 부모하고 아이 사이의 대화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요, 지금 제 딸도 소율이도 22개월인데 앞에 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가 일찍 자는 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아마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아이가 9시쯤에 일찍 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물론 아이가 일찍 자야지 그만큼 성장도 하고 뭔가 발육 상태 이런 것도 좋아지고 키도 크고 이러잖아요. 건강하고 좀 좋은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사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아이의 욕구보다는 부모의 욕구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9시에 자야 되는 이유는요. 왜 그렇죠? 아이가 일찍 자야지 내가 TV도 좀 보고요. 내 시간도 좀 갖고 술을 또 한잔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의 욕구가 너무 커서 상대의 욕구를 돌보지 못할 때, 부모의 욕구가 너무 커서 아이의 욕구를 돌보지 못할 때요. 이것이 조금 강요하는 말로 들릴 수 있고 어느 상황에서는 조금 단절을 만드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요하는 말은요. 특히나 한 가지 수단이나 방법을 고집하게 될 때, 집착하게 될 때 갈등이 생기고 이미 갈등이 생겼다라고 친다면 갈등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부모님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계신 분입니다. 특히나 그 부모 세대가요. 공부를 못해서 바른 서름이 있거나 공부를 잘했을 때 어떤 혜택을 얻는다라는 걸 많이 보아오거나 경험해온 세대라면 아이에게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강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지만 세상이 정말 많이 변화했습니다. 공부 말고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계속 공부만을 이 수단만을 강요하게 되면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에 아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이거 내 인생이에요. 엄마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이미 이 말을 통해서 연결보다는 단절에 좀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는 게 좀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강요하는 말,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은 미움받는 말인데요. 이 말을 어떻게 좀 사랑받는 말로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중요하겠죠. 자, 널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내 말대로 하라는 말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내 방법만을 고집해서 따라하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같이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요. 걱정돼서 정말 너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말로 조금 다르게 사랑받는 말로 바꿔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움받는 말은요.
당연시 하는 말입니다. 당연시 하는 말의 대표적인 게 이거죠.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생각과 표현들이 있는데요. 자, 이 말은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상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하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행동은 당연해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 행동을 했어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벌받아 마땅해요.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말들이 대표적인데요. 이거는 특히나 역할에 대한 프레임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 남편도 와 있는데요. 많은 주부들이 남편한테 남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마땅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물어보면요. 남편이라면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남편이라면 당연히 돈 벌어 오고 육아해야 된다. 많은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역할에 대한 프레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카카오 웹드라마의 며느라기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아시군요. 네, 저도 친구가 보라고 해서 봤는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라기라고 하는 드라마 제목이 너무 생소해서 호기심에 봤었거든요. 며느라기라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사춘기나 갱년기 할 때 기자, 그리고 결혼을 해서 여자가 며느라기가 되면 겪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광고를 할 때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10월드 격공일기래요. 근데 진짜로 많은 대한민국의 주부들이, 며느리들이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을요, 드라마 속에서 너무 잘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인기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사를 보면 이런 대사가 보입니다. 당연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 차려야지. 당연히 명절날 며느리가 일해야지. 아들은 피곤하니까 방에 들어가서 쉬어야지. 며느리는 안부 전화를 자주 해야지. 며느리가 안 하면 그럼 누가 해? 이런 대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어떤 역할에 대해서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강요할 때 우린 연결보다는 좀 단절에 가까워지고요. 이런 말들은 미움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말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당연시하는 미움받는 말도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말로 좀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남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라면 당연히 돈 벌어야 하고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다 버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당연한 것들을 하지 않는 남편이나 아빠가 사실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돈 벌어와야 되는데 돈 벌지 않는 아빠, 남편 존재합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보자면 이건 당연하거나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요,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하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사랑받는 말로 좀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세 번째, 미움받는 말의 세 번째입니다. 책임 부인하는 말인데요. 책임 부인하는 말은요,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에 대해서 내 책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한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방송이나 어떤 언론 매체들을 보면요,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은 부정적이니까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말로 좀 바꿔서 해보십시오 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요, 주변을 좀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 말투, 뉘앙스, 그리고 말 안에요, 당신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길에서. 그래서 시비가 좀 걸렸는데요. 그럴 때 종종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소리 질렀잖아요. 욕하셨잖아요. 먼저 화내셨잖아요. 들어보셨죠? 자, 이런 말들 어떻습니까? 당신이 먼저 했으니 지금부터 나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가 거짓말을 하니까 엄마가 때렸지. 이렇게 방이 지저분하니까 아빠가 화를 내지.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엄마가 아이를 때리고 아빠가 화를 낸 건 누구 때문입니까? 아이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런 것이 좀 있는데요.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네 팔자대로 살아라. 뭐 이런 말도 하죠. 자, 이 말은 어떻습니까? 막 화풀이를 하면서 나는 앞으로 상관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너한테 있다라고 책임 부인하는 말들이잖아요. 참 마음을 냉랭하게 차갑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너 때문이다. 내 책임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런 책임 부인하는 미움받는 말들은요.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말로 좀 바꿔볼 수 있을까요? 함께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보다는 함께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찾아볼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사랑받는 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미움받는 말, 어떤 것이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봤고 조금 더 사랑받는 말로 어떻게 다르게 말해볼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진짜로 사랑받기 위해서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팁이 있는지 세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감을 잘하시려면 잘 들으려면 공감을 잘하려면 내 이야기를 먼저 잘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화 중에 상대방이 나쁜 말이나 감정을 표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상대방의 말과 감정에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타인 공감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자기 공감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려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그 마음 연결 대화가 다른 커뮤니케이션 기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게 되면은 많은 강사님들이 그 말하기와 듣기 중에 듣기, 경청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 가르치십니다. 경청 참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마음 연결 대화, 마셜 로젠버그는요, 듣기 전에 먼저 말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나요? 네, 잘 들어주시죠.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나 잘 들어주진 않습니다. 잘 들어주는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심신이 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잘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해도요. 말해봐. 내가 이야기 다 들어줄게. 길게 얘기해도요. 다 들어줘요. 마음의 수용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심신이 조금 고달프고요. 원하는 대로 일도 안 풀리고요. 이런 상황이면 누군가가 말을 할 때요. 듣고 있는 것 자체, 참고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그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듣는 것 자체가 되게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나의 듣기 용량 자체가 굉장히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또 집에 가서 이불킥을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후회되기도 하고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도 해요. 마셜 로젠버그는요. 내 표현을 제대로 하고 나야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제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릴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 표현을 하려면요.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들었고 그래서 어떤 느낌과 감정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진짜 중요하고 원하고 필요한 게 무엇이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나의 것을 얘기해야 잘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셜 로젠버그가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먼저 말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며 되게 희한하게 솔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강의 현장에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솔직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솔직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다, 팩트대로 얘기하는 거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 내가 경험이 있었던 걸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다. 공감하는 것이다. 네, 그 의견도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요, 솔직하다는 개념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나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열심히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답답해. 너 제발 좀 솔직하게 말해볼래? 이래요. 너무 답답합니다. 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보고 솔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겠는데 너 너무 이기적이야. 너 너무 권위적이야. 친구야, 내가 진짜 친구니까 얘기하는데 너 요즘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운동 좀 해. 너 너무 자기 관리 안 하는 거 아니니?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솔직한 말들 어떻습니까? 상처, 불편합니다.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요. 온몸이 막 달아올라요. 서로 불편해서. 자, 이런 말들은요. 솔직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직설적인 표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다를 직설적인 표현으로 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직설적인 표현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의도했던 결과가 아닙니다. 저 이제부터는요 말 안 할래요. 입을 꾹 다물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솔직하게 얘기하겠는데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자기에 대한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요. 너가 이기적이고 너가 권위적이고 너가 배 나왔다 라는 말들을 하거든요. 이런 표현은 직설적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한다는 건요. 상대에 대한 이런 직설적인 표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말들이 아니라 나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것이라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들었고 어떤 느낌과 감정이 들었고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에 나도 모르게라는 거 솔직하다는 게 상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걸 말하는 걸 몰랐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요. 또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해가지고 알았어.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도요. 몰라.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라고 대답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릅니다. 공감에 대한 실습을 할 때도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제대로 찾는 분이 굉장히 드물어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알고 표현해야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그 순간순간의 나의 감정,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랑받는 말, 공감을 잘하기 위한 두 번째 팁은요. 상대가 나쁜 말이나 감정으로 표현해도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친구가 둘이서요. 만두를 먹으러 갔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1인분만 시켰고요. 만두가 12개입니다. 한 친구가 손을 씻으러 갔다 옵니다. 갔다 왔는데요. 12개에서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요.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냐? 어떻게 이걸 다 먹을 수가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기적이다라는 단어가 상대에 대한 평가, 판단, 비난이 섞여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 말에 10개를 먹은 친구가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대 말이 맞으면요. 나는 갑자기 이기적이고 틀린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이 말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일명 우리가 말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원래 그러려고는 안 했는데 나 진짜 쟤한테 말렸잖아. 이게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너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냐? 어떻게 이걸 다 먹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요. 10개 먹은 친구가 여기에 반응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기적이라고까지 하냐? 친구 사이에 너무 심한 말 아니야? 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서로가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이 있나요?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두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내 얘기를 하고 너 얘기를 하고 내 얘기를 하고 너 얘기를 합니다. 자, 자신의 말들만 하느라고요. 서로에게 들리지 않은 말들이 벽처럼 쌓여갑니다. 대화하는 내내 어떤 얘기만 주고받느냐 하면은 서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정작 연결로 가야 될 때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연결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어쩜 이렇게 너 이기적이냐라고 말했던 친구의 마음,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할 때요. 이 친구는요, 10개 먹은 친구가 어떤 입장이나 자기 해명 같은 걸 하는 걸 좀 듣고 싶었을까요?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을 듣자고 말한 게 아닐 거거든요. 그 순간에 2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장면을 보고 내 마음이 이래, 이것 좀 알아줘 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추측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느낌과 감정은 아마 그 순간에 12개에서 2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장면을 보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실망스럽고 당혹스럽고 짜증나고 이 밖에도 더 다양한 감정이 있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욕구, 중요하고 필요했던 것도 있을 겁니다. 이 순간에 친밀한 관계, 배려, 상호성, 이해받는 거, 우정, 서로 나누는 거, 그리고 내가 친구한테 굉장히 중요한 존재,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도 좀 필요했을 겁니다. 이렇게요, 공감으로 듣는 것이란 상대에 대해서 어떤 말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평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로 반응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느낌과 감정이고 뭘 중요하고 필요로 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것으로 들어주는 걸 공감으로 듣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딱 말씀드리면요, 강의하다가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아니, 저도 공감으로 듣고 싶죠. 근데 공감으로 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게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상대가 얘기할 때 아무리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도 듣다 보면 기분이 나쁘대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 원인이 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보면 나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분이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아마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비극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진짜 속마음은요, 내 마음이 지금 이래, 좀 알아줄래? 그리고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순간에는 나쁜 말이나 감정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조금 관점, 생각을 바꾸셔서 아,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어떤 마음인데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는 것이 공감으로 가는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감을 잘하기 위한 3번째 팁인데요. 타인 공감이 어려울 때는 자기 공감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대상을 딱 생각하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왜 나만 이렇게 관계를 뭔가 조금 더 좋게 만들려고 왜 나만 노력을 해야 되냐. 그 사람은 노력 하나도 안 한다. 난 너무 억울하다. 그 사람 진짜 공감하기 싫어요 하실 때 있거든요. 이런 말씀 하실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선생님, 굳이 그 사람을 공감하려고 지금은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 드려요. 왜냐하면 타인 공감을 잘하려면 우선 내가 충분히 공감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있다라는 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충분히 공감을 받아야 타인 공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타인 공감이 먼저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타인 공감이 어려운 데는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더 옳아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생각하면 할수록 저 사람이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심신이 너무 지쳐서 에너지가 방전이 되어 있으면 타인 공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더 옳다는 생각이 강하게 올라오실 때는요, 설사
내가 했던 행동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조금 옳지 못한 행동일지라도 나도 그렇게 한 데는 그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와 그때 나의 감정과 진짜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뭐가 그렇게 필요하고 원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내 마음을 찾아서 내가 스스로 좀 토닥토닥 해줍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자기 공감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심신이 너무 지쳐서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일 때는요, 이걸 좀 충전하고 생기와 활기를 좀 불어넣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때 필요한 것이 자기 돌봄 솔루션입니다. 사랑받는 대화법, 마음을 연결하는 4단계 공감 대화법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움받는 말, 사랑받는 말을요, 제가 4단계로 정리를 해서 적어놨습니다. 1단계 공감이 무엇인지 이해해보고, 2단계 나도 모르게 대화를 단절시키고 상처를 주는 장벽, 미운 말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3단계는 타인하고 연결할 때는 어떤 걸 조금 생각해보고 관점을 바꾸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4번째, 자기 연결, 타인 공감이 어려울 때는 내가 나와 먼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책에 잘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30분이라는 짧은 미니 특강 시간인데요. 더 많은 알차고 좋은 내용들이 책 속에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계 갈등에서도 좀 해소되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 연결, 이런 모든 기쁨을 누려보시는, 사랑받는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